지난주 상하원을 통과한 총기 규제 법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서명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데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이후 미국 전역에서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해 개조한 새 백신이 기존 백신보다 훨씬 강력한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소매 판매 감소로 기업들의 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욕 일원 주요 단체들이 내일 치러지는 뉴욕주 예비선거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한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주 상하원을 통과한 총기 규제 법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박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5일 30년 만에 미 의회를 통과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담지는 못했지만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내가 간절히 요구해온 행동들이 포함됐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난사 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이 우리에게 요구해온 메시지는 무언가를 하라는 것이었다며 오늘 우리는 이를 해냈다며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하원은 24일 찬성 234대 반대 193으로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가결했고 상원은 전날 찬성 65대 반대 33으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의회에서 총기 규제법이 통과된 것은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법안은 18에서 21세의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학교 안전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예산 150억 달러를 집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데이트 상대를 포함해 가정폭력 전과자에 대해 총기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물매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에는 또 레드플래그 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안이 명시됐습니다. 레드플래그법은 위험인물로 지목된 사람의 총기를 몰수하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다만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총기 규제안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일 생중계 연설에서 공동격 소총 및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입법을 촉구하면서 총기 구매가 가능한 나이를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데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이후 미국 전역에서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박준환 기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법원에서 로데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판결이 나온 직후 미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선 시민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낙태권 폐지 판결을 주도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을 규탄하는 기호를 외쳤습니다. 낙태에 반대하며 이번 판결을 지지하는 시민 일부가 같은 장소에서 맞불 시위를 벌였으나 양자 간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낙태권을 아예 주법으로 보장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시위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낙태 금지가 추진될 다른 26개의 주 여성들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보이려고 행동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선 미국 연방대법원 인근 교량의 아치형 규조물 꼭대기에 낙태권 옹호 활동가가 올라가 내 자궁을 짓밟지 마세요란 글이 적힌 깃발을 설치하는 등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주변 통행이 일시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애리조나주 주도 피닉스에선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낙태권 옹호 시위가 진행됐고 주의회에서 다수를 점한 공화당을 상대로 낙태 금지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역시 공화당이 주의회 다수를 점한 조지아주와 텍사스주에서도 각각 주의회 의사당과 연방법원 청사 앞에 많은 시민이 몰려 낙태 금지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낙태 제한 및 금지를 옹호하는 시민들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환호성을 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낙태 금지에 찬성하는 시민과 반대하는 시민 간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콜로라도 주의 낙태권 옹호 비영리단체 지사 앞에서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시민이 한데 뒤섞여 시위를 벌이면서 서로 충돌에 경찰이 제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애리조나 주에서도 시위대가 주 상원 건물 유리문을 반복적으로 두드려 경찰이 최루탄을 쏴 시위대를 해산시켰습니다. KBN 뉴스 박주단입니다. 미국인 10명 중 6명은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지 않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낙태 문제가 새로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BS 방송이 유고부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는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지지한다는 응답은 41%에 그쳤습니다. 또한 58%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연방 차원의 법률 제정에 찬성했고 42%는 반대했습니다. 이번 설문은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이른바 로데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한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성인 1,59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더 우세한 가운데 민주당은 낙태 문제를 올해 중간선거 핵심 쟁점으로 삼으려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중간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측 연방의회, 주정부, 주의원 후보들은 일제히 이 문제를 최전방의 이슈로 부각하겠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히고 있습니다. 향후 낙태권 존폐 결정이 각 주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는 만큼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해야만 낙태권 보장을 위한 연방 차원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공화당에선 낙태 판결이 일부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맹점인 경제 이슈를 앞세우겠다는 전략입니다. 당장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낙태 규제가 주별로 달라짐에 따라 원정시술, 무허가 불법시술 등이 횡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이 낙태를 위해 주 경계를 벗어날 수 있느냐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구트마우 연구소는 미국 내 50개 주 중 26개 주가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 등 일부 주는 즉각 낙태 금지 조처를 단행한 상태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수술 대신 약으로 임신을 중절하려는 문의가 평소 대비 4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낙태약 처방이 법적 분쟁의 새 불씨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낙태 과반이 이미 약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낙태 수술보다 신원 노출 위험이 적은 약 처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성소수자들이 해마다 전통적으로 해오던 프라이드 행진이 뉴욕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에서 거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한동안 비대면이나 소규모로 치러졌던 프라이드 행진이 다시 대규모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성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수십 년 동안 싸워왔던 활동의 성과가 대법원의 낙태 권리 보장 번복 판결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 등 신체에 대한 자율권을 박탈한 이상 이는 2015년에 간신히 허용된 동성결혼에 대해서도 재고하거나 번복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성소수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드 행진 참가자는 우리는 이번에 평소처럼 축하 행진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을 성명을 통해 밝히러 왔다며 여성들뿐 아니라 화가 난 수많은 남성과 일반인들이 여기에 참가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맨해튼 중심가에는 무지개색으로 치장한 수천 명의 인파가 꽃트럭과 행진 대열이 지나갈 때마다 박수와 환호로 응원했습니다. 행사 조직자들은 이번 주말 시위와 행진에는 가족계획 관련 단체들이 행렬의 선두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로리 라이트푸트 시장이 행사에 참가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중대한 후퇴라고 규정했습니다. 시카고 역사상 첫 흑인 여성 시장으로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공개했던 라이트푸트 시장은 우리는 우리 권리를 빼앗기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에서는 살지 않겠다며 적어도 시카고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행진 참가자들이 아예 대법원 판결을 직접 비난하는 손팻말을 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무지개색 부채를 들고 오픈카에 탄 채 참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많은 군중이 나온 것은 미국민들이 동성애자 권리를 지지하고 있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진은 거리마다 즐비한 곳곳에 파티들이 줄어들고 행진에 주력하면서 행사의 성격도 축제보다는 민권 행진에 가까운 것으로 변했다고 언론들은 평가했습니다.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해 개조한 새 백신이 기존 백신보다 훨씬 강력한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56세 이상 1,234명의 임상시험 참가자들에게 새 백신을 30 마이크로그램 또는 60 마이크로그램을 투여한 결과 한 달 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 수준이 기존 백신보다 13.5배에서 19.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사가 오미크론 변이와 코로나19 원형을 모두 겨냥해 개발한 이가 백신도 이번 시험에서 기존 백신보다 9.1배에서 10.9배 많은 중화항체를 생성했습니다. 엘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이번 임상 데이터를 토대로 우리는 종전보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상당히 더 높은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매우 강력한 2개의 오미크론용 개조 백신 후보를 갖게 됐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새로 개발한 오미크론용 백신과 이가 백신 모두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4와 BA.5에 대해선 면역 반응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이러한 결과를 미 보건당국에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은 오는 28일 외부 자문위원 회의를 열어 올해 가을부터는 제약사들이 속속 업데이트하는 새 백신을 투여할지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에 앞서 모더나도 최근 오미크론 변이를 타깃으로 개발한 새 이가 백신이 BA.4와 BA.5에 대해서도 중화항체를 생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상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국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폭발해 때 아닌 항공대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항공 수요가 2019년과 비슷하게 급증하자 각 항공사는 대유행 기간 수요 부재로 감축했던 인력 및 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며 정상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일부 항공사들은 보다 안정적인 항공 운항을 위해 올 초 계획한 여름 일정보다 15%가량 추가 감축을 단행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지난주 뉴저지주 뉴악에서 교통관제 인력 부족 및 게이트 공간 활주로 진입 제한 등을 이유로 운항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델타 항공은 지난주 항공로 통제와 악천 후 예상치 못한 직원 결근 등을 이유로 최근 주말 새 수백 편의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운영 탄력성과 고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7월과 8월 비행 일정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기 지연 및 결항 역시 대유행 이전 수준보다 더 높았습니다. 항공 분석업체 시리움 자료에 따르면 미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지난 16일까지 이달 결항률은 2.9%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2,100편이 더 많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대비 항공 수요 급증, 운항 편수 제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 가격 등으로 올여름 비행기 값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항공기 예약 앱 호퍼에서 내달 4일까지 연휴 기간 미 국내선 항공료는 2019년 대비 45% 오른 43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소매 판매 감소로 기업들의 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반품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대형 소매업체들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환불은 해주면서도 반품은 받지 않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월마트, 타깃 등 주요 소매업체들이 소비자에게 환불은 해주면서도 반품은 하지 말라는 고육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매체 CNBC는 소매업체들은 연료 가격 상승과 공급망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보관도 어렵고 보관 비용도 만만치 않아 반품을 꺼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상 반품받은 제품은 재평가를 거쳐 상태가 양호하면 이전 가격 또는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장에 다시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품한 제품을 수리한 뒤 더 저렴하게 팔거나 국내외 재판매 업자에게 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반품 처리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판매 금액 1달러당 소매업체의 순이익은 1센트에서 5센트 사이이지만 반품 1달러어치당 소매업체의 처리 비용은 15센트에서 30센트라는 지적입니다. 월마트, 아마존, 로우스 등을 대신해 연간 1억 달러가 넘는 반품을 처리해주는 업체 고티알지의 스티브 롭 최고 운영 책임자는 재고를 늘리지 않는 반품 처리의 방법이 있다면 그건 바로 반품 없는 환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롭 COO는 반품 없는 환불 정책을 택한 소매업체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올해 들어 고티알지의 고객사들이 이 정책을 100%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소매업체들이 대폭 할인을 통해 재고를 소진하려 하지만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우선 대량으로 샀다가 나중에 환불을 받으려는 구매자가 늘어 결국 반품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롭 COO는
반품 없는 환불은 아마존에서 이미 수년 전에 시작됐던 정책이라면서 소매업체가 반품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가구, 주방, 가전, 실내 장식용품, 의자, 보행기, 유모차와 같은 부피가 큰 저가 품목 유행에 적합하다고 언급했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최근 몇 개월 사이 전기차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 가격이 급등한 데다가 고유가로 전기차의 인기가 높아진 탓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테슬라와 포드, 제너럴모터스, 리비안 등이 최근 수개월간 전기차 일부 모델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제너럴모터스는 지난주 허머 전기차 픽업트럭 모델의 가격을 $6,250 올렸고 테슬라는 올해 들어 모델 Y의 가격을 3차례나 인상했습니다. 자동차 시장 조사기관 JD파워에 따르면 미국 내 전기차의 지난달 평균 실제 판매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22% 올라 내연기관 차량 14%보다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배터리 소재 가격이 최근 급등해 전기차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컨설팅사 엘릭스 파트너스에 따르면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가격이 팬데믹 이후 거의 2배로 올랐습니다. 배터리는 전기차 전체 생산비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배터리 소재의 이런 가격 인상은 자동차 제조사의 이익률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조사들이 차량 가격을 인상하지만 이로 인해 전기차 수요가 감소할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현재 출시된 전기차 모델에 대한 수요가 수년 전 해당 모델의 가격을 정했을 당시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는 게 자동차 업계의 설명입니다. 일부 전기차 모델은 예약 건수가 수만 건에 달하고 차량 인도 대기 시간이 수년에 이르기도 합니다. 짐팔리 포드 최고 경영자는 지난 4월에 포드 전기차 수요가 현재 매우 강력하다며 그래서 우리는 가격 책정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이런 높은 관심에는 최근 휘발유 가격 상승도 일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쇼핑 사이트 트루카의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남짓이 휘발유 가격이 올라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기차 구매자가 $7,500에 달하는 연방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점도 전기차 인기 요인으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판매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판매는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5%가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욕 일원 주요 단체들이 어제 플러싱 노던 155가 레너드 광장에서 내일 치러지는 뉴욕주 예비선거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한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캠페인에는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을 비롯해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박광민 뉴욕 한인식품협회장 등 주요 한인 단체장들이 함께했으며 존 리유 뉴욕주 상원의원, 에드워드 브론스틴 뉴욕주 하원의원, 린다이 뉴욕 시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도 동참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무레너드 광장 일대를 돌며 선거의 중요성을 소리 높여 알렸고 유권자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은 투표는 한인 정치력 신장의 첫걸음이라며 유권자의 힘은 투표로만 증명될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선거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일 치러지는 뉴욕주 예비선거는 11월 본선거에 나설 각 정당의 주지사와 부주지사, 주검찰총장, 주감사원장, 주하원의원 등의 후보를 선출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선거 한라인을 통해 선거 관련 안내와 불편사항을 접수받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범죄 용의자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미란다 원칙에도 제한을 두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6대3으로 법 집행 공무원이 미란다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에게 고소당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에서 미란다 원칙 위배가 그 자체적으로 수정헌법 5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미란다 원칙이 고소 권리로까지 확대될 명분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LA 한인교육원은 지난 25일 교육원 1층에 미주 한인 이민사 전시관을 개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시관은 1945년 이후 한인 정착사를 소개합니다. 한국의 독립과 6.25 전쟁, 미국 이민법 개정, 1992년 4.19 LA 폭동 등 한국과 미국의 역사적 사건 속에서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해온 한인 역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식, 한옥, 태권도, 한복, 케이팝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소개 코너도 마련했습니다. 신주식 원장은 한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돕고자 전시관을 마련했다며 미국 발전에 기여해온 한인들의 삶과 문화를 주류 사회에 알리는 데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최근 브로드웨이 웨스트 25에서 32 스트릿 구간을 재설계하는 거리 안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초안은 25에서 32 스트릿 구간을 공공공간, 5개 식당 시설, 자전거 주차구역 등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맨해튼 유니언 스퀘어부터 콜럼버스 서클까지 이어지는 브로드웨이를 따라 보행자 전용 구간을 조성하는 브로드웨이 비전의 일환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커뮤니티 보드와 공청회를 열고 보행자 전용 구간 확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은 오늘부터 뉴욕 JFK 국제공항을 출발하는 K208편 기종을 A380으로 변경했습니다. 좌석수가 총 407개석으로 늘어나고 비즈니스석도 94개석으로 2배 이상 증가합니다. 7월부터는 모든 낮 항공편을 A380으로 운항하게 됩니다. 팬데믹 기간 중단됐던 야간 항공편도 투입합니다. 7월에는 월목토 주 3회 야간편을 운항할 예정이며 7월 25일부터는 주 5회, 8월 22일부터는 매일 야간편을 투입하고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갑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